오늘 평양에서 남북 합동 공연이 열립니다.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장원준 부장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자, 평양에서 단독 공연을 잘 마친 우리 예술단. 어제는 평양 시내를 좀 둘러본 것 같습니다. 아까 옥류관 장면 보셨는데 예. 저도 평냉, 요즘 젊은이들은 평냉이라고 부르더군요. 예. 평양냉면 정말 좋아하는데. 뚝뚝 끊어지는 평양냉면 말씀하시는 거죠? 국내에서 서울에서도 몇 군데 명소들이 있죠. 네. 예. 찾아다니면서 이제 맛집 투어를 많이들 하는데 옥류관 냉면이 아무래도 이제 본류로, 본류로 평양이 있고요, 실제로. 그렇죠. 평양냉면이고 오리지널. 그러다 보니까 이 아까 백지영 씨 먹는 모습에 저도 침이 꿀꺽 넘어가는데요. 예. 어쨌든 굉장히 뜻깊은 시간을 어제 좀 여유 있게 보낸 것 같고요. 예. 오늘 드디어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합동 공연하죠. 합동 공연. 예. 오늘 합동 공연이고 오늘은 또 4시 반부터 약 2시간 정도 이어질 것이고요. 4월 1일 그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참석했던 첫 번째 공연과는 예. 좀 차이가 있을 것이 삼지연 관현악단과 함께 그러니까 이제 윤상 단장과 현송월 단장의 콜라보레이션을 볼 수 있는 공연이 될 것 같아서 예. 또 다른 맛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예전에 2003년에 평양을 방문했을 네. 때는 월요일 날이 옥류관을 문을 닫습니다 해서 네. 옥류관을 못 가고 다른 음식점을 갔는데 월요일 날 문을 열었었나 봐요. 아니면 격주로 뭐 문을 닫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유행가님이 가셨을 때만 있습니다. 그 예. 냉면 맛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 쫄깃쫄깃한 함흥식 냉면을 좋아해서 네. 맛이 좀 이상한데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이제 연배 지극하신 작가 선생님이 제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원래 냉면은 이 맛으로 먹는 거야. 그러면서 네. 꿩 육수가 이런 맛이다 하면서 했는데 네. 저는 이렇게 제 입맛에는 사실 별로 안 맞았습니다. 유행커께서 못 드신 옥류관 냉면을 예. 어제 남측 우리 예술단은 어제 먹었고 또 합동 리허설도 했는데요. 예. 다양하게 어제 평양에서의 시간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어제 어떤 소감을 느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도 뭐 정말 감격적인 거죠. 저한테는 지금 이 순간순간 즐기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중에 자꾸 불쑥불쑥 이제 이렇게 어머니 얼굴이 막 자꾸 떠오르고 이래가지고 그거 이렇게 애써 이렇게 잊어버리느라고 조금 힘든 순간이 몇 순간 있었죠. 16년 만에 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 따뜻한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 같고 너무 환영을 많이 해줘서 정말 너무 아주 벅차고 기쁘고 앞으로는 이제 자주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최진희 씨가 이 환영해주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했는데 예. 다시 찾은 이 가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의 모습, 겉모습은 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좀 달라졌습니까? 방문하는 사람들 한결같은 얘기가 색깔이 달라졌다. 무슨 말씀이냐? 예전에는 건물들이 좀 칙칙하고 다 회색빛이었는데 여기도 예. 다 지금 남자들은 다 칙칙하잖아요. 우리 여자 앵커님 같이 화사해졌다. 예. 건물도 좀 색깔이 화사해지고 사람들 옷차림도 좀 화사해졌다는 거예요. 좀 세련돼졌다. 그 일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북한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건물도 좀 바뀌는 게 아니냐. 예. 그리고 우리 그 정보 지원장 관계자도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뭐 핸드폰이나 인터넷 같은 거를 못 쓰게 했는데 지금 가니까 핸드폰도 뭐 쓸 수 있고 인터넷도 쓸 수 있고 그래서 북한이 우리나라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좀 유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15년 전에만 갔을 때만 하더라도요. 우리 보통 옷을 좀 큼지막하게 입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휴전선 넘으면서 그 미군 아이들 옷 빌려 입고 왔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아마 핸드폰이나 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뭐 잘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자, 오늘 합동 공연 끝으로 평양 공연 끝나는데 네. 오늘 바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출발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좀 이 공연 시간을 이르게 잡은 것 같아요. 네. 태권도 시범단 그리고 우리 예술단 모두 다 오늘 마지막 공연 마치면 4시 반 시작이니까 2시간 잡으면 뭐 7시 전에는 끝나거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늦은 시간이 아니니까 아마 바로 정리하고 한 뭐 8, 9시 정도에는 이제 다시 우리 땅으로 내려오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네. 생각을 예. 해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4시 반이고 북한 시간으로는 4시니까 훨씬 네. 더 빠르게 느껴질 것 그렇죠. 같은데 오늘 드디어 남북 합동 공연 열리는데
아직 선곡은 공개가 안 됐습니다. 어떤 선곡들 예상하십니까?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저 공연이 무대 위에 올라봐야 확인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워낙 급하게 만들어지기도 했고 네. 어쩌면 몇 곡 이제 후보곡을 가지고 오늘 넣고 빼는 작업이 또 마지막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공연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공연이었고요. K-POP 11명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삼지연 관현악단, 이 평창 동계올림픽 때 내려왔던 북측의 가수들하고도 같이 공연을 할 텐데 제일 하이라이트는 뭐냐 하면 제2에게죠, 제2에게. 왜냐하면 오리지널 가수인 이선희 씨가 갔고 제2에게는 삼지연 관현악단도 아주 즐겨 부르는 레파토리인 것을 지난 2월에도 불렀잖아요. 우리가 내려와서 부른 걸 봤죠. 네. 근데 우리와는 조금 이제 음색과 창법이 다른 노래로 들었었죠. 예. 그래서 오늘 만약 이선희 씨가 오리지널로 부르고 삼지연 관현악단 가수들이 함께 이것을 또 합창을 한다면 어떤 이제 남북한 합동 제2에게가 이제 들려질지 이런 것도 좀 관심 있는 대목이고요. 예. 또 이제 우리가 북한 노래 이 첫 번째도 불렀습니다. 다시 만나요 같은 거 마지막 곡으로 그렇죠. 부르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휘파람 같은 걸 혹시 또 같이 부른다면 예. 어떤 모습이 연출될까 이런 것도 아마 윤도현 밴드가 밴드로 갔죠.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이 그렇죠. 다 갔죠. 그래서 우리나라 스타일의 또 락으로 이러한 북한 곡을 부를 경우에 이제 좀 다른 느낌. 이 평양 시민들, 북한 주민에겐 이런 게 어떻게 다가갈지, 우리에겐 또 어떻게 들릴지 조금 우리가 섬세한 귀로 좀 남북한 합동 음악 감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런 예.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군요. 일요일이죠. 단독 공연 때는 젊은 층 관객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자 합동 공연 때는 어떤 분들이 주로 와서 관람을 하게 될까요? 일단은 평양 시민이라면 예. 북한에서는 성분이라고 부르죠. 예. 성분이 좀 확실한 사람들이 이제 평양 주거가 되는데 이 중에서도 지금 선전선동부가 1차 선별을 할 것이다. 그리고 2차적으로 조직에서 당 조직에서 또 2차 검토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1, 2차 공연이 분위기가 좀 다를 거예요. 1차 공연이 이제 그 동평양 대극장에서 있었는데 예. 우리가 화면으로만 얼핏 보면 뭐 카네기 홀의 손색이 없는 굉장히 멋진 클래식 공연장을 연상시키거든요. 뭐 네.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다는 얘기가 네, 들리더라고요. 그런데다 1,500석 규모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오늘 공연을 하는 류경 정주영 체육관은 예. 말이 체육관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10,000명 이상 수용되는 15,000명 1,000명. 예, 네. 수용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여기를 꽉 채울 거예요. 드문드문 비워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난 1일 공연보다 10배 많은 평양 시민을 동원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는 이제 남녀노소가 다 어우러질 것으로 보여져서 특별히 이제 뭐 젊은층 중심이다 네. 또는 뭐 노년층 중심이다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예. 10,000명 이상 들어오면 일단은 이게 페스티벌 분위기가 그렇겠네. 공연장 분위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락 페스티벌 공연장 같은 느낌이 돼요. 예. 사운드도 더 커질 것이고 이제 뭐 스피커도 굉장히 빵빵하게 준비를 했을 겁니다만 예. 그래서 이 오늘 공연이 저는 훨씬 좀 더 분위기는 들뜰 가능성이 있다. 경쾌하게. 네, 합동 공연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오늘 공연은 이 사뭇 분위기가 좀 이렇게 음악을 차분하게 감상하기보다는 네. 좀 이제 싸이가 갔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방방 뛰는 분위기는 네. 싸이가 최고거든요. 예. 네. 아직 싸이까지는 받아들이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예술단 정말 성황리에 공연을 마쳐서 좀 좋은 컨디션에서 공연을 했나 싶었는데 이 건강 상태, 컨디션이 안 좋은 가수들도 좀 있었다면서요? 사실 이번 방문이 갑작스럽게 결정된 거잖아요. 조용필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후두염에 걸린 상태였다고 해요. 저도 얼마 전에 후두염 걸렸는데 이 말도 제대로 못 하겠는데 그럼요. 가수분들은 노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조용필 씨는 흔쾌히 이제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좀 몸 상태가 안 좋지만 워낙 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방문하겠다 수락을 했고요. 이선희 씨 같은 경우에도 대상포진 후유증이 있었는데 또 참여를 했고 서현 씨 같은 경우에는 공연 당일날 몸살이 났다고 합니다. 이 가수분들이 좀 많이 긴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공연 잘했기 때문에 정말로 이 가수들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조용필 씨 팬으로서 한마디만 보탠다면 네. 조용필 씨랑 같이 뭐 식사도 해보고 정말 팬인데 예. 아시겠지만 조용필 씨 창법은 이렇게 소리를 안 해서 머금어서 내뱉는 창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리를 어렵게 굉장히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는 그런 창법입니다. 예. 그런 가수가 후두염에 걸렸다면 아마 굉장히 더군다나 연세가 올해 69이에요. 예. 굉장히 이제 연세도 있는 그런 가수인데 아마 이번 남북 그 평양 공연을 위해서 진짜 남북의 큰 다리가 되고 싶다. 그런 이 열정과 의지가 없었으면 소화해내기 쉽지 않은 그런 공연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친구가 부르시는 노래 들어보면
후두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노래가 훌륭했습니다. 예. 역시 지금 네. 연세가 69이세요. 1950년생. 와, 그럼 내년이면 칠수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대단하십니다, 정말. 그 북한 신문에 실린 사진을 보니까 그 리설주죠. 네네. 리설주 바로 옆에 옆에. 있는데 청년의 모습으로 보였는데 네. 69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계속해서 좀 왕성한 활동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자, 섭외 과정 뒷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레드벨벳 이외에도 아이돌이 한 팀 더 갈 뻔했다고요. 네네. 저도 아이돌이 한 팀 더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 K-팝의 위용을 좀 다 짧은 기회에 보여주려면 아이돌이라고 우리가 부르면 첫 번째 걸그룹이 있지만 예. 보이그룹도 있거든요. 그럼 걸그룹 중에는 이게 러블리즈를 윤상 감독이 뽑을까? 아니면은 뭐 또 이 21을 뭐 재구성할까? 했지만 이제 결국은 레드벨벳이 낙점됐죠. 예. 그럼 보이그룹은 누가 갈까? 엑소가 갈까? 아니면 BTS가 갈까? 근데 방탄소년단을 섭외했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 이번 기회에 BTS 방탄소년단은 합류가 무산이 됐는데 앞으로 좀 이런 기회가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자주 생긴다면 주로 우리 아이돌들은 한 번씩은 다 평양 공연을 해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순서가 문제지 기회는 언젠가 또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그 시기상조 같은 게 사실 요즘 젊은 가수들이 우리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게 적응이 쉽지 않아요. 예. 워낙 자유분방하고 노래들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 빠르고, 때문에 네. 아마 방탄소년단이나 엑소가 북한에서 공연하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 충격을 이제 감당하기 어려워서 지금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태권도 시범단에서 방탄소년단 노래가 노래가 나가니까 나오고. 객석이 조금 얼음땡이 됐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예. 또 남자 그룹은 에너지가 좋고 그렇죠. 하니까 그럼요. 또 다른 매력으로 사로잡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요. 공연 후에 예술단을 만나서 사진도 찍은 김정은. 그런데 이 최진희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사연인가요? 근데 신청곡이 들어왔다는 북한에 신청곡이 들어왔는데 최진희 씨 하면 사랑의 미로를 워낙 유명한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예. 뒤늦은 후회를 불러달라. 근데 최진희 씨가 처음에 의아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는 내 노래도 아니고 잘 모르는 노래였다고 하는데 북한 측이 이제 하도 신청을 하니까 이제 불렀다고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다고 합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최진희 씨에게 이 노래를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해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그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의 애창곡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노래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듣고 감사 인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그런 면에서는 또 효자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또 그분한테 뭐 효자라고 했다고 이제 그럴 수가 있느냐 이제 반농담이었다는 말씀이었고요. 자, 예술단 만난 자리에서요. 김정은이 김정은에게 전하겠다. 네. 이 유머인 것 같은데 옆에서 누가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니, 처음엔 좀 저는- 잘못 들었다고 그래요. 저는 이게 효자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예. 효자라고 얘기할 에피소드인 게 예. 네. 예술단과 얘기하면서 평양 시민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줘서 참 고맙다. 예.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보도가 됐죠, 처음엔. 네. 예.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은 이미 고인인데 돌아가셨는데. 본인이 이제 북한 최고 지도자인데 예. 북한 1인자가 아버지에게 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무슨 뜻이지 이게? 그러니까 예. 뭔가 효심을 좀 표현하려고 했던 건가? 왜냐하면 이게 선대에도 이 공연이 있었고 그렇죠. 자신이 집권하고는 최초의 공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내가 이 기쁜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소. 뭐 예. 이런 얘기면 무슨 효자 코스프레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을 법한데 예.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잘못 들은 거고요. 네. 어제 기사가 틀렸던 거고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본인은 여기 서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 1인자가 계신데 자신은 잠깐 김정은이 아닌 척하고 이 평양 시민에게 좋은 선물을 김정은에게 내가 전하겠소. 예. 이게 김정은 스타일의 유머라는 거예요. 네. 예. 알아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코드가 저랑 또 비슷한 네. 것 같기도 하고. 다음에는 두 분이 잘 통하시겠어요. 가수뿐만 아니라 개그맨들이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개그를 대한민국의 알려드리는. 선진적인 네. 개그 문화를 전파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석이 네. 좀 어려운 유머였습니다. 네, 북한도 이 김정은의 공연 관람 소식을 이 방송과 신문을 통해 전할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술단과 찍은 사진도 일면에 게재를 한 거 굉장히 이례적으로 봐야 되겠죠? 바로 어제 이 시간 저희가 하다가 중간에 그 노동신문 일면이 나왔다는 걸 네. 전해드렸었죠. 예. 근데 이 노동신문을 봐도 그렇고 조선중앙TV의 보도를 봐도 그렇고 저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 북한의 고민의 흔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어제 공연의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였냐 두 명을 딱 뽑을 수 있었는데 첫째, 고민이 뭐냐.
이 김정은이 나온 그리고 김정은까지 관람한 거니까 일면에 크게 보도할 수밖에 없는데 네. 김정은이 나오는 그 노동신문에 실리는 사진을 1호 사진이라 그럽니다. 1호. 1호 사진의 크기가 평소에 절반이었다고 합니다. 네. 줄어들었다 이 말.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예. 왜냐? 아마 김정은이 왔으니까 그걸 씻긴 실어야 되고 또 크게 일면에 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평소에 자본주의 날라리풍 제가 그때 방송에 소개해드렸던 뭐 남조선 날라리풍이라고 평소에 비난해왔던 특히 김정은 본인이 비난해왔던 그런 그 대한민국의 공연을 대대적으로 너무 그 전달하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런 절충점을 찾은 것 같고 그래서 노동신문 보도에도 가수명이나 공명 보도 안 했고 조선중앙TV에서도 공연하는 모습 외에 이제 소리는 무음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구냐? 김정은 옆에는 그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레드벨벳의 아이린 씨가 섰고 그다음에 저 리설주 옆에는 조용필 씨가 섰어요. 그러니까 어제 공연에 투탑은 여러 분 계셨지만 역시 후디엄에도 불구하고 열창한 조용필 씨와 최고의 그 논란과 화제의 중심이 됐던 그래서 김정은마저도 레드벨벳이 온다는 거 내가 올지 뭐 관심 있지 나만의 관심 있잖아 이런 얘기했던 레드벨벳이 역시 투탑이었다는 거를 사진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어제 신문의 일면에는 1호 사진이라고 그랬죠. 레드벨벳 등 예술단과 찍은 사진이 딱 이렇게 게재됐는데 또 바로 하루 전이죠. 지난 1일엔 노동신문에 자본주의 예술은 썩어빠진 부르주아 생활 양식을 유포시킨다.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홍보 왔다는 건 홍보는 해야 되겠는데 이게 또 너무 전파되면 걱정스럽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자 조선중앙TV는요. 공연 소식을 전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4월 초 정치 일정이 복잡해서 1일 날 시간을 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4월 초 정치 일정이 복잡하여 시간을 내지 못할 것 같아 오늘 늦더라도 평양에 초청한 남측 예술단의 공연을 보기 위하여 나왔다고 하시면서 짧은 기간에 성의껏 훌륭한 공연을 준비해 가지고 온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었습니다. 자, 합동 공연을 못 볼 정도로 중요한 정치 일정 과연 뭘까요? 4월에는 북한 최대의 명절이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대 명절은 추석과 설날이잖아요. 북한의 최대 명절은 바로 김일성의 생일이에요. 김일성의 생일이 있고 또 27일 날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5월에는 또 미북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좀 일정이 복잡하다, 바쁘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 공연 참석도 이렇게 즉흥적으로 변한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이제 김 부자가 좀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게 있다. 예전에도 사실 뭐 정상회담이라든지 중요한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바꾸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공연은 성황리에 마무리됐었습니다만 사실 우리 그 취재진 입장에서는 조금 난처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측 취재가 제한되고 또 감시를 당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통일부의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측은 그 공연 종료 직후에 남북 연락관 접촉을 통해서 풀기자단 취재 제한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하였고요. 북측도 언론 취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측이 항의를 좀 심하게 한 듯해요. 그렇게 하고 또 김영철 부위원장이 남측 기자단을 찾아가서 직접 사과를 하기도 했고 내가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고 하는 김영철입니다 하면서 또 뭐 농담도 아니고 무슨 이 말을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저께 첫 번째 이 공연에서 우리 풀 기자단이 취재를 못하는 일종의 해프닝이 생겼어요. 취재 통제처럼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제 오전 10시에 김영철, 저 지금 사진 나오는 그 유명한 김영철이 우리 기자단 숙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취재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그 김정은 경호하는 측의 약간의 과잉이었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 대목에서 특히 눈길을 끌었던 게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 저 김영철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이걸 놓고 오늘 어떤 신문은 일면 톱으로 이걸 제목으로 뽑았고 과연 이게 무슨 뜻이겠느냐. 대체로는 그 천안함의 폭침 주범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방부는 결론 내린 거죠. 결론 내렸죠. 5개국의 아주 공식 조사를 통해서 김영철이 당시 정찰총국장으로 그 뒤에 배후의 주범이라는 거를 공식 결론 내린 상태인데 그걸 좀 뭉쳤다. 그런 분석이 있었고 또는 일종의 그 사과는 하면서 취재 통제 사과는 하면서
천안함을 슬쩍 건드리는 교란 작전이었다. 일종의 기만 전술이었다. 이런 그래서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이런 얘기들이 오늘 각 신문 일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씁쓸한 뒷맛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천안함 유족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그냥 뭐 웃으면서 남측에서 하는 약간 뭐 비아냥거리는 걸로 들릴 수도 있고요. 물론 뭐 어떤 신문에 보면 본인이 주범이라는 게 약간 도덕 재발절이듯이 무의식적으로 나온 거라고 얘기도 되지만 그렇게까지 보긴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김영철이 오늘 어제 오전 10시에 사과를 한 건 아주 이례적이고 평소에 김영철의 그 오만한 모습 볼 땐 아주 예상 밖에 김영철에게 처음 보는 모습이긴 한데 당연히 그러니까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던 건데 제가 그 천안함 폭진 주범인 김영철입니다. 이 얘기는 두고두고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철이 얘기한 게 뭐 사죄라고 할까 양해를 구한다 이런 표현도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참으로 섭섭했을 것이다. 10분이 이해한다. 우리가 초청한 손님인데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사정 내부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오늘 또 신문에 보면 김정은이 이렇게까지 김영철을 시켜서 이렇게 깍듯한 사과를 할 정도로 어쩌면 제재에 따른 북한의 사정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어제도 말씀 제가 잠깐 드렸지만 북한 축구팀 남자 축구팀 감독 안델슨이라는 그 축구팀 감독이 돈을 못 받아서 축구팀 감독을 떠날 정도로 저런 일은 웬만하면 창피해서 국제적 망신이니까 안 할 텐데 그럴 정도로 지금 제재가 북한에게 먹히고 있다.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두 풍경일 수도 있습니다. 국제 제안만 사과할 게 아니라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실제 우리가 좀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 지금 이 현 시국을 보면요. 북한은 굉장히 다급한 것 같아요. 그 변호사들이 재판할 때 협상을 하잖아요. 상대방이 원할 게 많고 다급하면 좀 강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협상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거 얻을 수가 있거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과와 비핵화 아닙니까? 좀 강하게 밀어붙여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반드시 좀 취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북한 경제 상황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이 본국으로 돌려보낼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반듯하고 검소한 이미지로 전성기를 맡고 있는 김생민 씨, 미투 가해자로 지목이 돼 정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벌어졌던 일이고요. 한 프로그램 마치고 뒤풀이 자리 노래방에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스텝 2명이 피해자로 알려지고 있고 그 피해자들을 그 노래방에 별도 방을 불러서 성추행을 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당시에 그 방송국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피해자 중에서 한 사람은 사과를 받았는데 한 사람은 그때 사과를 받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뒤늦게 10년 만에 최근에 사과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일단 김생민 씨가 워낙 20년 넘게 참 그렇게 보면 잘 나가는 그런 연예인은 아닌 묵묵히 조금은 이렇게 그늘 속에서 열심히 일했던 연예인이 20몇 년 만에 각광을 받는데 참 이런 일이 겹쳤다 그래서 안타깝게 보는 사람도 있으나 어쨌든 그 일 자체는 그 불거진 의혹 자체는 사실이라면 뭐 그리고 사실이겠죠. 본인이 사과했으니까 아마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 팬카페도 등을 돌릴 정도입니다. 대중들이 워낙 김생민 씨 이미지가 좋았어서 더 다른 가해자들보다 실망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뭐 이 대중 연예인들 뭐 오달수 씨라든가 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 김생민 씨도 완전히 이 이미지가 반전돼 버린 거예요. 나쁜 쪽으로.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여 년간 정말 무명 생활을 하면서 방송가에서는 바닥에서 시작을 해서 매니저도 없이 차도 없이 얻어 타고 다니면서 본인이 이 갈아입을 옷을 들고 대중교통으로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절로 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걸 이제 김생민의 영수증이라는 팟캐스트에서 자신의 이 짠내 생활을 정말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돈 많이 쓰는 사연이 들어오면은 stupid 또 돈 정말 절약한 얘기 들어오면 great 하면서 유행어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지상파 방송을 넘나드는 즉 방송만 해도 한 10여 개, 광고도 한 10여 개 이렇게 되거든요. 그 대세 연예인으로 자리 잡은 이 시점에 하필이면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팬카페 이름도 통장요정이에요. 통장요정. 젊은이들이 정말 이렇게 나도 저 모습을 따라가야지. 저 청년 실업 시대에 하나의 좀 표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팬카페가 3만 명이 넘었어요. 이제 바람을 타고 있는 과정인데 이제 이 팬카페 비공개로 전환했고요. 운영자도 조만간 폐쇄 예정이다. 떠나는 분들, 회원들의 심경을 이해한다. 이런 상황이니까 이미지가 급추락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김생민 씨에 대한 비난도 거세지만 그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었던 그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그 책임자들에 대한
비난도 거센 것 같아요. 저도 이 뉴스를 보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직까지도 대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만약에 뭐 직장 내에서라든지 이렇게 성추행 사건이 나면요. 반드시 일단은 가해자 피해자를 좀 조사를 한 다음에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해 사실이 2건이 있는데 한 건으로 축소를 했죠. 그리고 메인 작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스텝한테 너보다 더 심한 일을 당한 사람도 있다. 아니 이거보다 더 심한 일이라면 어떤 일인가요? 출연진이 술김에한 일인데 스태프 보면 스태프답게 행동해라. 이게 당시에 보면 김생민 씨가 술에 많이 취한 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제정신한 거예요. 금전적 합의를 받고 싶냐? 소문 금방 퍼진다.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니까 이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좀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저는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뭐 2차 가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김생민 씨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1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연 예정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예, 뭐 이제 앞으로 방송 출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 이 김생민 씨 측의 입장이 나오진 않았어요. 네. 이 소속사의 사과가 나왔고 또 이 김생민 씨 입장문이 나왔는데 어쨌든 사죄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럴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진정성이죠. 네. 왜냐하면 아까 그 문제가 된 A씨, B씨는 당시에 사과를 받았지만 어쨌든 당시에 무마가 된 것 같습니다. A씨의 경우에는 2차 가해가 방송을 떠나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추행의 피해자가 자기의 일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려서 10년이 흘렀고 미투가 터지자 김생민 씨를 폭로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과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사전적으로 정말 깨우치고 뉘우쳐서 했다는 사과보다는 내가 요즘 잘 나가는데 이런 일이 터졌네. 네. 예. 어떻게든 막아보자라고 사과했을 가능성에 대한 대중들의 좀 따가운 시선이 있다는 걸 이제 인식하시면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이미지 급추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방송에서 쓰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출연 예정이었던 것은 부랴부랴 아마 이 출연진이 교체될 거고요. 하고 있던 프로그램도 지금 하차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제 오늘에 이 일이 터지고 나서의 대중적인 반응을 보면 프로그램이 정상 진행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인데 예. 이인철 변호사가 옆에 계시니까 예. 또 걱정되는 건 김생민 씨 입장에서는 광고예요. 지금 주가가 워낙 좋으니까 굉장히 많은 광고에 출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광고 부분은 또 위약금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네요.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만약에 내려가게 김생민 되면. 씨가요. 또 깜짝 놀랐는데 2월 남자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3위입니다. 1위가 강다니엘, 2위가 공희 씨거든요.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광고 컨셉에 굉장히 적합해요. 이 제품이 그레이트하다 이렇게 이제 막 홍보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김생민 씨가 막 추천하니까 이 제품을 사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레이스는 물론 그레이시야, 스튜핏이지, 어리석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기업들도 굉장히 큰 손해를 볼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어떤 범죄행위를 하든지 사회적인 무리 일으킨 경우에는 이제 광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약금도 물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조항에 따라서 아마 김생민 씨가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잘못한 거는 10년 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10년 전에는 알려지지 않고 예.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하였으면 예. 광고에 나오지 말았어야죠. 아. 알고도 그거를 얘기를 안 하고 나온 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심하게 말하면 기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그 책임을 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이미지가 반듯하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실망이 더 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